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진시의 상이 별전에서 사은겸 주청의 배표 진전례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인 기자헌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상께서 당장을 접대하는 일에는 고화를 막론하고 모두 몸소 친히 행하여 성의를 다하신 것은 명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절을 다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움으로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여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침 성상께서 감환이 있으시고 또 침구의 치료를 받고자 하시니 만일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성체를 수고롭게 하시겠습니까? 다만 이 사람은 종전에 많이 서운해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참으로 미안한데 이번에 나온 것은 임무가 매우 크고 병부가 편리한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황제의 직서를 받들고 왔으니 가령 다른 일은 놓아두고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접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세와 예절의 관계에 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억지로라도 주례를 행하셔서 황공함을 금할 수 없어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16역 유경을 접견하였다. 상이 성우의 안부를 물으니 유격이 만복하다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하십니다. 그리고 대인의 연덕을 입어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석상서, 손경락, 송경락, 이제독 등 여러분은 모두 편안하십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모두 편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송이 양대인의 연덕은 우리나라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에 주문하였는데 성은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송경락은 지금 벌써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에게 음직으로 금의위 천호가 제수되었으며 그 이 제독도 상으로 은전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이제 외형으로 떠나실 터인데 어떻게 그들을 요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대인일 뿐입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이미 조정의 훈명을 받았고 또 국왕께서 돌보아주심을 입었으니 성의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평양에 도착하여 행장을 휴유하여 경계를 정하게 하니 행정이 감히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모두 약속대로 따랐습니다. 개성에 도착하여서는 내가 돌아가려 하니 접반사가 말을 가로막고 통곡하며 만류하기를 만약 대인이 돌아간다면 경성은 다시 회복할 방도가 없으니 대인이 반드시 시종 힘을 써서 경성을 나가도록 깨워주신다면 우리나라도 병마를 정돈하여 추격하겠다 하였습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이것이 어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마침내 용산으로 와서 행장을 휴유하여 물러가게 하니 가등 청정은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창과 수간은 패문을 보내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상주에 당도하여 또 머물고자 하기에 다시 이와 같이 잘 유인하여 결국은 부산 등지로 물러가게 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 귀국이 주문하였다면 귀국의 일은 반드시 벌써 끝이 났을 것인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나를 보내어 윤 배신과 함께 적진으로 가서 소서 행장에게 선유하여 모두 철회시킨 뒤에 배신이 국왕에게 취보하면 국왕이 바로 조정에 전보토록 하였는데 나는 먼저 양포정에게 청하여 외형을 살펴본 뒤에 우리 사신이 들어오도록 청하여 함께 일본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송찰원의 제본을 통해서 들으니 사신이 이달 3일에 이미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귀국엔 와전된 말이 성행하여 행장등이 반드시 4개의 돌을 떼어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데 이는 참으로 헛소문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4개의 돌을 얻기를 기다렸다면 왕성에 눌러 있다고 하여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굳이 왕성을 떠나서 해변의 읍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보존할 방책을 제시해 주시니 본국의 신민들이 모두 그 은공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믿는 것은 대인 뿐입니다. 양포정이 오기 전에 사신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 포정이 나온다면 어느 때쯤 나올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조치할 일이 있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당초의 제본에는 내가 외영에 가서 진을 철수하고 해군하게 한 뒤에 사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도중에 들으니 이미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포정이 나오는 시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외영에 선유하면 행정과 청정이 일시에 진을 철사에 돌아갈 것 같습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 가서 선유하면 청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니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호택이 경락에게 보고하기를 부산에는 원래 외호가 있었고 또 경계 석비가 있었으므로 왕경을 떠나 본 지방에 가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 때문에 경락이 이미 진을 철수했다고 제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노가 석상서가 본부에 문의했고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서에 외호가 조선의 경계에서 물러가 한 명의 외인이 남아있지 않고 영원토록 침범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서로 좋게 지낼 것이다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정이 경성과 상주에 도착했을 때 수가도 오히려 패문을 보내 돌아오라 하였는데 더구나 관백이 철사에 돌아오게 하면 어찌 감히 영을 거역하겠습니까? 만약 한 명의 외인이라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경계를 깨끗이 했다고 말할 수 없고 경계를 깨끗이 하지 못하였다면 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조정에 복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철수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일으켜 소탕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의 석상서가 나에게 경계하기를 조선은 탕진되었으니 절대로 폐해를 끼치지 말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곳에 와서 기증하는 모든 물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하고 대인들의 은덕도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영에 선유하는 칙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지고 오셨으면 혹시 볼 수 있습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관백에게 보내는 칙서의 초고는 벌써 보냈으며 지금은 특별히 조칙한 일은 없고 외영에 선유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외영에 들어갈 때는 부득이 윤 배신을 거느리고 동시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것인데 이는 석상서가 윤 배신을 거느리고 함께 외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동정과 거취를 탐색하고 외막을 분탕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칙서 중에 외를 봉하는 의례는 모두 조선의 예제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대명회전 중 왕을 책봉하는 의례가 실린 것이 한 본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관백에게 칙서를 내리신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회전은 병화로 인해 산실되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에게 물어보아 남아있다면 올리겠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관백에게 보내는 주소, 칙서, 고명, 세통과 인신, 관복은 사신이 가지고 올 것이며 나에게도 등초한 초고가 있으니 만일 한번 보고자 하신다면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주리에를 행하고 파한 후에 나왔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5번째 기사 집이 기자헌이 아뢰기를 지난번 김우옹이 비험한 글을 보니 황정욱의 훈귀도 8이 속에 포함되니 의게 하는 일은 나쁘지 않다 하였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도 그러하였습니다. 감히 구차스럽게 현직에 눌러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채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8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김천을 예조판서로, 김의홍을 예문관 지학으로, 박홍로를 홍문관 은교로, 기자헌을 지비로, 박승종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죄인 황정욱은 임금의 덕을 잊고 국가의 은혜를 저버려 죄가 천지에 통하였으니 왕법에 있어 용서치 말고 주륙을 시켜야 합니다. 다시 검문하여 법률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다시 의논하여도 늦지 않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위간이 아뢰기를 황혁은 7차 형문을 실시해야 하나 숨이 곧 끊어질 듯하여 공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한 형장을 가한다면 갑자기 죽을까 걱정되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래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감사 유영립은 적도가 북관을 넘어 들어오던 날 한도의 책임을 맡은 총수로서 적을 처단하지 못한 데다가 산속으로 도망하여 한도가 무너지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적도에게 붙들려 아첨하여 구차하게 살아온 일을 이미 자기 입으로 실토하였으니 군신의 의리를 잊고 국가에 욕을 끼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관직을 삭탈하는 데 그쳤던 것이 이미 종용을 잃은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소용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물정이 모두 원통하고 분하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사판에 삭제하여 신하의 저리를 장려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황정욱은 속기 엄하게 군문하 이율에 의하여 정죄할 것을 앞서 아뢰었습니다. 하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삼가들으니 정원에 내신 전교의 유참장에게는 유번이다. 대신으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데 참장은 우리나라 일로 나왔으니 상께서 반드시 접견례를 친히 행하신 후에야 미진한 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신으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셨으니 마침내 편안치 아니한 바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께서 친구의 치료를 받으실 날이 가까우니 성우를 수고롭히는 것이 미안한 줄은 신들도 알고 있으나 정례로 헤아려 볼 때 부득이한 점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심장을 접대하여서 지금까지 몸이 피곤하다. 반드시 수일간 주리를 해야 친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장을 접견하는 것은 참으로 행하기 어려우니 성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외서 속에 만약 5건이 성취되면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회견하기를 하문하신 강화 등의 말은 신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첩서 속에 5건의 일은 달망에게 붙인 서신 속에 모두 말하였다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후의 비밀 장계를 상고하여 회개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0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기를 지금 달망이 가지고 있는 첩서를 살펴보니 조씨는 행장이 이미 16역과 대사를 결정하였는데 손 군문이 신장, 양, 도사를 가등 청정에게 보내어 그의 뜻을 시험삼아 탐색하였기 때문에 청정이 5건의 일을 꺼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손 노야가 만약
5개의 일을 성취하여 강화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다행이며 귀국의 다행이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측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죄인 황정욱은 다시 공문하여 법에 따라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이미 하유하였다고 일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측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그늘 군량이 모두 떨어져 이미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사소하게 수합하는 것으로는 공급하여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재상을 잘못 조사하여 도년 정배된 서원이나 권농관, 농부 등이 혹 곡식을 바치고 속죄하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주의를 재심할 만한 자가 있을 경우 그의 청원에 따라 수량을 정해 쌀을 바치게 하여 굴량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좌이정, 김응남, 우이정, 정탁, 판윤, 김명원, 이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윤성가, 승지, 박승종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명사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어찌 지공할 수 있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모두 전일에 사신과 설사신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접대가 조금이라도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성을 낼 것이니 더욱 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점은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내려간다면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경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당인의 말은 하루에 한 말씩 먹는다고 하는데 쌀과 콩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결코 지탱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명사라고는 하나 실상은 봉외 명사이다. 접대하기를 명사와 똑같이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봉외란 두 글자는 신하의 마음에 몹시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을 가지고 온 사신이니 소홀하게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수길에게 내린 봉서에 이르기를 조선이 그대를 위하여 대신 청했다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듣고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비록 왕을 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뒷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윤 근수에게 이르기를 석상서가 직접 윤 배신에게 요구하여 적전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소신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임춘발이 심장을 보니 윤 배신을 데리고 가려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빌실심이 석상서에게 청하여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군신의 의논은 밀양까지만 가야 한다고 했는데 경우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밀양뿐만 아니라 적진이라도 신이 오직 감히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우의 뜻은 참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신의 의논은 유격과 밀양까지만 보내기로 약속하고 적진에 보내서는 안 된다 하니 이같이 약속하는 것이 무방하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소신이 명을 받고 상국에 가서 보고 들은 일이 비록 정리에 가깝지 않은 말이라도 아뢰지 않을 수 없고 또 외지에 있으면서 있게 하는 것은 번잡할 듯하므로 지금 면대를 인하여 소지에 기록한 것을 올립니다. 소지는 다음과 같다. 섭정국은 손씨랑 마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유원관이로 신을 찾아와 은밀히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조선은 이미 군량이 없다. 그리고 크게 쇠잔하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시기를 이용하여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묘당에 건백하였다. 그리고 이 여송은 진수하기 위해 조선에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의 동생 여백도 나가기를 요구했다. 그러니 당신 나라에서 문서의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허망하고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겼습니다. 북경에 도착하여 통보를 보니 통판 지응서의 제본이 있었다 하였는데 비록 병과의 탄핵으로 인하여 묵살되기는 하였으나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나도 들은 적이 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연근세가 올린 소지를 궁중에 두고 내리지 않는다면 사관이 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있으니 사관이 보아도 된다. 중국인들 어찌 악인이 없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비록 밀양까지만 가더라도 유격이 적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쩌겠는가.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소신이 품달할 일이 있습니다. 황정욱은 죄악이 참으로 중대하여 의논할 여지가 없는데 상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이 천지와 같이 지극하십니다. 주간 팔리에는 훈기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욱이 훈귀이니 혹 너그럽게 논의할 소지가 있습니다. 덕구나 정욱은 늙고 병들어 그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지금 형벌을 받는다면 반드시 단번에 죽을 것입니다. 대간의 논액이 주상과 같고 부월과 같으니 참으로 정직하고 분명한 논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욱은 불행하게 적중에서 빠져서 일을 잘 처신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없지 않으나 정리에 있어서는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으니 죽인다면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황혁은 벌써 6차례나 형장을 받았으니 만약 한 차례 더 받는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한두 차례 후에는 반드시 은명이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죄도 본정이 아닌 듯한데 죽이기까지는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점이 없겠습니까? 대신에게 명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욱과 혁 등의 일은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알 바 아니고 삼성이 해야 할 일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격은 내일 일찍 가는가? 만약 간다면 대신이 오늘 찾아가서 보고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남이 대답하기를 오늘 미리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밀양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접대도감남청이 좌이정, 김응남, 의정, 청탁의 뜻으로 하리었다. 신들이 김명은 이 항복과 함께 16역을 찾아가 보니 윤근수는 대인과 함께 외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니 유격이 약간 기쁘지 않은 기색을 보이고 분노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들이 소수행정을 만나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면 이는 대의에 관계되는 것이니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따를 수 없다는 말로 반복하여 논벽하니 유격이 그제서야 약간 사색을 고치고 말하기를 나는 윤 배신을 꼭 대동하여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석상사의 분부가 이와 같았으므로 기국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국의 상하가 이처럼 고집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국에 강요하여 꼭 내 말을 조처라고 하겠는가. 다만 속기 회자하여 보내면 내가 석상세에게 보고하겠다 하였는데 이 말은 대개 격동된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들이 이어 청하기를 우리들도 석상세의 차부를 보았는데 언급한 9사 중에 조선군대를 급집하고 포로된 사람을 조무하여 공응을 대신 감독하는 등 8가지 일은 윤건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조치하여 일일이 시행하게 할 것이나 외장을 대면하여 화친을 맺는 한 가지 일만은 결코 따를 수 없다. 이미 학사 중에 한 명을 가려서 적진에 따라가게 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석상세의 분부 일부만 아니라 내가 윤 배신을 데리고 내려가고자 한 것은 윤 배신은 일국의 중신이므로 일로의 행구를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였다. 그런데 지금 당신 나라 군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석상세의 분부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권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공의 청을 따라서 윤 배신을 권율의 진중에 눌러있게 하고 외영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국왕에게 아뢰어 모두 화자의 내용에 들어가게 하라. 윤 배신을 적영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선발한 학사 한 명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그의 사색을 관찰하니 별로 불평스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자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5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유격의 뜻을 알만하다. 학사 일명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성지 중에는 배신 일명을 외영에 따라가게 하라 하였으니 어찌 데리고 가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지금 배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성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할 것이다. 그가 별로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회자하여 불과하지 않겠는가. 다시 의개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6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어제 16역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윤근수가 갈 수 없다는 뜻을 말하자 성을 내면서 대하더니 반독하에 논벽하면서 근수는 내려가 권율의 진중에 있으면서 율과 협동하여 성 노이아가 분부한 8가지 일을 봉행하겠다는 뜻을 진달하니 단번에 노여움을 푸고 사색을 부드럽게 하며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찌 권도가 없겠는가. 내가 왜 영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정령하게 꼭 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신들이 이어 고하기를 적당한 배신은 외형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답하기를 만약 특별히 담당할 사무가 없다면 데리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파하고 나와 외청에 머무르면서 계사를 초하고 있을 때 통사 이유를 보내 말하기를 접반사 유동립을 외형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역시 적당한 배신이다. 학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함께 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의 분부를 받으니 과연 참으로 지당합니다. 황신도 따라가게 하여 유격의 지시를 받게 하는 것이 의당하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16역이 출발할 때 김명원과 이항복 등이 성문 밖에 나가 전송하니 유격이 말에서 내려 말하기를 윤배신이 권율의 영중에 머물러 있을 일은 이미 패문을 발송했으니 다시는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명원이 고하기를 적당한 배신이 황신을 이미 수행하게 하였으니 적 영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니 좋다고 답하였습니다. 황신이 있는 곳에 정교하신 뜻으로 말을 만들어 적시 전하게 하소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8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 의정 정탁이 아뢰었다. 신들이 16역과 이야기하고 물러난 후 외청에 나와 앉아 있으니 유격이 차비 통사를 시켜 다시 분부하기를 강로와 더불어 말한 윤배신은 적 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를 수행하고 있으니 특별히 다른 배신을 자송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유낭중을 유독립으로 유격의 접반관이다. 수행케 하여 혹 전보할 일이 있으면 유낭중을 통하여 하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외자의 내용에 이 뜻도 함께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9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지에 배신한 사람을 따라가게 하라 했는데 지금 가지 않는다면 이는 성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뒷말이 없지 않을 것이니 설사 유격이 배신이 따라가는 것을 노엽게 여기더라도 따라가야 한다. 이 뜻을 아울러 말하고 의계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1일 개축 10번째 기사 이정형을 대사헌으로 이유중을 대사간으로 구성을 형조 참의로 유사규를 병조 참지로 황신을 시강은 문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병조는 서반의 전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그의 선임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근무가 허분하고 채경할 일이 몹시 많으니 당상의 직임은 더욱 신중하게 가려야 합니다. 참지 유사규는 사람됨이 잔약하고 용렬하며 또 노쇠하여 인망에 맞지 않으니 채차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2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만포는 서방의 거진이라 조속으로 일이 있으니 군무를 담당하는 자를 가리지 아니할 수 없는데 신참사 조이는 본디 장제가 부족한 데다가 또한 외람된 일까지 있었으니 채차 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황정욱은 죄악이 하늘까지 통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다시 공문하여 법률에 따라 정죄할 것을 전에도 아뢰었습니다. 하니 이미 하유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위정 정탁에 아뢰기를 황정우의 옥사는 신이 위관으로 있으면서 의계하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자할 때에 대간이 동참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하지 못했으니 황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주관에 8이의 법이 있으니 대명률에도 실려 있어 본조에 따라 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욱은 공신으로서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공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당연히 참작해야 합니다. 더구나 당 숙종 때 적에게 빠졌던 사람을 6등급으로 나누어 주위를 정하여서 왕유 정건의 무리가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니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마음을 보이시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대간 중에 팔리를 말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 비록 모두 채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뜻의 소재를 알 수 있습니다. 혁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벌써 6차례나 형신을 받아서 조석간에 죽게 생겼으니 벌을 삼가시는 성상의 정치에 어찌 미안한 바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의계한 대로 부자를 모두 도로 유배제로 보내어 유일히 안치시키는 것이 법을 굽혀 언해를 펴는 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몹시 중대하니 모두 다른 대신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소견은 어제 탑전에서는 재주가 무디고 말이 어줍어서 뜻을 품달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감히 와서 아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이 사내가 의논드리기를 황정욱, 황혁의 옥사는 신의 소견도 위관과 같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심수경은 의논드리기를 황정욱, 황혁 부자의 죄는 대간이 공론으로 아뢰기는 하였으나 신이 그의 사정을 들으니 소위 서장이라는 것에는 신이란 글자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과 직함도 쓰지 않았고 크게 쓴 것이 평상시의 서장 규식과 같지 않았다 하니 필시 적에게 협박을 당하여 거짓으로 서장을 만든 것일 것입니다. 실상을 가지고 논지하여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각한 죄로 다스린다면 원통한 게 없지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이번 먼 변방에 정배하 있는데 폐단을 지었다는 까닭으로 다시 잡아다가 국문까지 하여 혁은 여러 차례 형신을 받아 조석간에 죽게 되었고 정욱은 상께서 형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는 하더라도 대간이 계속하여 논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팔리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통용하는 것이니 위관이 개품한 말은 신의 소견과 같습니다. 하고 영의정 유성룡은 의논드리기를 황정욱의 일은 신이 지난번에 이미 의논드렸습니다. 지금 위관이 아는 것은 참으로 신의 생각과 같습니다. 옛날에 장석질은 이르기를 장릉의 한 줌 흙을 훔치면 무엇으로 구제를 줄 것인가 하였습니다. 지금 정욱 등이 협박을 받아 작성한 한 장의 두수 없는 걸로 인하여 부자가 함께 죽는다면 혹 적에게 토항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무엇으로 그에게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더구나 그의 몸은 이미 훈귀에 속해 있으니 조정이 용서하여 죽이지 말고 귀양 보내거나 옥에 가두면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하고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대간의 의논은 고등을 위주로 하고 대신의 의논은 공평함을 위주로 하나 고든 의논이 없으면 공론이 설 수 없고 공평한 의논이 없으면 더러는 형정이 지나치게 됩니다.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이 각기 일리가 있으니
양단을 잡아 그 중을 적용하소서 하고 판중추부사 최흥원은 의논드리기를 황정욱 황혁 부자는 이미 죄를 감하여 먼 변방으로 기양을 보냈는데 지금 폐단을 지은 일 때문에 이미 단옥 한 일을 추론하여 일시의 부자를 모두 장하에 죽게 하는 것은 너무 중한 듯합니다 하고 좌이정 김응남은 의논드리기를 황정욱 황혁의 옥사는 신의 소견이 위간의 뜻과 다른 것이 없으니 감히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2일 갑인 6번째 기사 호조가 경비가 모자란다고 하여 긴요치 않은 벼슬아치를 감원하도록 주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3일 을묘 첫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별전 편방에 나와 의관 허준 이연록, 이공기, 박춘무, 김영국, 정희생 등을 인견하고 친구 치료를 받았는데 약방 도제조 김응남, 제조 홍진, 부제조 오억령 등이 입시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3일 을묘 두번째 기사 위관이 아뢰기를 황정욱 등의 일은 여러 대신들이 이미 의계하였습니다. 황정욱, 황혁은 전일 의계한 대로 도로 배소로 보내 위리 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두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황정욱과 황혁은 모두 다시 엄히 국문화의 법에 따라 정죄하셔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세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황정욱, 황혁 부자의 죄에 공론이 일어나고 논집이 끝이 없으니 공공의 논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부가 갑자기 도로배소로 보내도록 주청한 것은 사은을 베풀려고 한 듯합니다. 당상이나 차지 낭청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정원은 어명을 출납하는 기관이니 출납할 때는 10분 조심하고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정욱을 다시 국문하는 일은 현재 양사가 논집하고 있으니 대신의 의득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정원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지를 받들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계달했어야 하는데 살이 어두워서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으니 차지 승지를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부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며 승지는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네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모든 대소 공사는 승전을 받던 뒤에 행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어제 주인 황정욱 등을 의득에 따른 일은 아직 전지를 받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사가 현재 논집하고 있는데 금부가 감히 정당하지 못한 이론으로 스스로 승급히 여쭈어 공론을 협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니 공론을 무시하고 대간을 경멸한 죄가 큽니다. 금부 당상과 생낭청의 파직을 아울러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금부 당상은 추가하고 생낭청은 파직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소서비가 명사와 함께 오는데 병부가 명사와 아울러 접대하라 하였으니 만일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성문 밖에 나가서 용절을 맞이한다면 그 자가 필시 나를 볼 것인데 내가 어떻게 참는단 말인가? 비변사가 의논하여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상의 정도는 지당하십니다. 접반사 이정립에게 속히 이 뜻을 치유하여 명사에게 잘 말하여 소서비와 인솔한 외인은 모두 뒤에 떨어져서 들어오게 하게 하소서. 그리고 들어온 뒤에는 병부의 의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몸은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처하게 할 수 없으니 성문 밖에 두고 접대할 것도 미리 명사에 고하여
임시하여 난처한 배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6번째 기사 김늑을 부재학으로 조인덕을 병조 참제로 삼았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4일 병진 7번째 기사 기변사가 아뢰기를 노을 가치를 접대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미 예조의 공사로 인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뜻이 있는 듯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노을 가치는 이미 우리나라 백성을 쇠안하였고 좋은 말로 변장에게 와서 고하였으니 좋은 말로 접대하고 즉시 향연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어 그 뜻을 보답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삼국과 국경이 인접하여 의리상 사사를 교제할 수 없으므로 감히 사적으로 교제하여 왕래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후위는 참으로 있지 않겠다 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왕래하는 길을 사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변장들이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언성을 높이고 노기를 띄우며 심지어는 어찌 이처럼 무리한 말을 꺼내는가 하였으며 또 그가 보낸 서찰을 받아 땅바닥에 놓아서 없이 여기는 행동을 보였으니 이것은 그의 노여움을 부채질한 것입니다. 지난날 유구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 사람을 수연한 일로 멀리 먼 길에도 패백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곧 인정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헌단이 장차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접하고 향연을 베푸는 일들을 속히 거행하도록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5일 정사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포정이 우리나라에 나온 일은 기관이 몹시 중대합니다. 첫번사 박동량은 참으로 재기가 뛰어난 사람이니 첫번사가 직임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혼자서 큰일을 담당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주선함이 있어 혹 조금이라도 후회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사 부사를 둔다면 협동하여 서로 모의함에 있어 완벽함을 기할 수 있고 접대하는 체면에도 등급을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청평군 한 응인을 올라오도록 개정한 것은 이러한 직임을 제수하고자 했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이 제독을 수행하였으므로 하늘을 잘 알고 있고 당인과 서로 접대하는 데 익숙하여 수작하고 임기응변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참으로 상사의 적임자이니 속히 올라와서 조정의 분부를 듣고 서방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응인은 상중에 있으니 슬프고 괴로움 속에서 당관을 접대하는 일을 반드시 곤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처럼 위급한 때에 사정이 비록 절박하다고 하나 공론 또한 크니 속히 전우의 성질을 따라 명에 따르도록 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지만 당관을 접반하는 데 상사와 부사를 차출하기까지 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으니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전례에 따라 종사관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5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유 참장을 사세가 여의치 않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듣지 않으니 내일 떠난다고 하니 내일 대신이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 내가 오랜 근심으로 마음이 상한 나머지 병에 걸려 침을 맞고 치료를 받느라 이 때문에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하여 매우 황공해 한다는 뜻을 고하고 예당과 내사한 활과 화살을 모두 드려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6일 첫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황정우 황혁을 엄히 국문하여 정죄할 것을 지난번에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의논을 따라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6일 두번째 기사 밤 5경에 서리가 내렸다. 4월에 많은 서리가 내린 것은 예사롭지 않은 변괴이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6일 무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성문 밖에서 용조를 맞이하는 예절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돈영부사 이산해 영중추부사 심수경 행판 중추부사 최흥은 주와 이정 김응남 의정 정탁은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올해 이에는 조직을 맞이할 때 모두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예절이 없는데 용절을 맞이하는 데만 무릎을 꿇는 것은 미안한 일이니 물리간으로 하여금 먼저 가서 질문하게 하여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남별궁은 만약 중국 사신과 동시에 예를 행한다면 판위가 편치 않으니 뜰 위에 자리를 까고 예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영의정 유성룡은 말하기를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예절은 올해 이에 없을 뿐 아니라 대명회전에도 건갈 것이 없으니 물레간이 가서 질문하여 변정한 뒤에 전하께서 따라 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역시 물레간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한 후에 선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생각은 성문 밖에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일을 미안스럽게 여기는 점은 대신이 의논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레간에 속히 사신이 있는 것으로 보내어 먼저 김수, 이정립과 상의하여 연로에서 행할 예를 자세히 물은 뒤에 사신에게 품위하고 만약 사신이 무릎을 꿇고 맞이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의당 우리나라는 예로서 성문 밖에 조직을 맞이할 때 모두 국궁하여 맞이하였고 무릎을 꿇는 예는 없었으므로 이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할 뿐이다고 답하고 만약 사신이 무릎을 꿇고 맞이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례가 아님을 틀어 반복하여 논란하되 저쪽에서 만일 고집하면 따르지 않으면 와서 아래 뒤에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대체로 조칙을 맞이하고 배피할 때는 전례대로 반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사신과 함께 동시에 예를 행한다면 형편상 서로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뜰도 몹시 협소하니 사신이 수행한 관원 중에 들어와 참석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뜰 위에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사신이 그의 관속을 거느리고서 예를 행하고서 관사로 나아간 뒤에 전하께서 판의를 설치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시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예절을 물을 때 사신이 동시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경우에 사신은 사체가 높고 중하니 소방의 군신이 감히 동시에 예를 행할 수 없으므로 의당 뒤에 행해야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저들의 자중하는 생각으로 볼 때 또한 필시 그렇다고 여길 것이니 피차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사신이 꼭 동시에 예를 행하고자 한다면 할 수 없이 판위를 뜰 위에서 제거하고 동서로 나누어 자리를 베풀고 예를 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물레간이 앞뒤로 예를 행하자는 뜻을 품이하여 사신이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의주를 하고 동시에 예를 행하자고 한다면 그가 와서 아뢰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결정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일은 아랜대로 하라. 예를 행하는 것은 사신과 동시에 행할 수 없으니 명사가 행하고 다음에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6일 무 네 번째 기사 용조를 맞이하는 의주에 대해 비만기로 정구에게 전교하였다. 만일 대명회전에 용조를 맞이하는 의주가 없으면 마땅히 양사에게 고하기를 우리나라는 모두 의주로 다 회전을 따르는데 회전에 이에 대한 의주가 없고 이전에도 이런 의식은 없었다고 힘써 말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봉의 명사 접반사 이정립이 치게하기를 이번 사실은 항상 차등을 두어 접대하는가 의심하여 예사로 질책하였는데 그의 일행 중에는 사행인 때의 하인이 많이 있어 모든 일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주에서는 예전부터 사신을 맞이하여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노유물을 사지 않을까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신이 관찰사 이원익과 상의하여 평양에 나아가 있는 양포정의 문안관 강신을 안주 영의사로 삼고
평양과 황주는 이미 내려간 김위와 한음군을 자리를 옮겨 영의사로 칭하면서 예단 등 물품은 전일에 주지 않은 예물로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신하가 왕명을 받아 외국으로 나가서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전영하여도 가하나 국내에서 제멋대로 진행하는 도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번에 봉의의 명사를 영위할 것은 조정이 이미 모두 작정하여 어길 수 없는 것인데 감히 도중에서 조정의 명령을 여쭙지도 않고 봉 사신을 받고 제멋대로 영위하는 예를 베풀었으니 망령되게 전행한 죄가 크다. 모든 일이 다 사소한 데서 일어난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후일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정립이 돌아온 뒤에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황정욱 부자를 다시 국문하여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을 합계하니 전에 아뢰었다.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명사가 나올 때 인부가 부족하니 충청, 강원, 경기도 등에서 징병하여 영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죄인 황정욱 부자는 다시 공문하여 이율에 따라 정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윤두수가 치게 하기를 반성 부원군 부인이 이달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3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도승지 오옥령 조하승지 이덕렬 우승지 유영순 좌부승지 정구 우부승지 정숙화 동부승지 박승종이 아뢰기를 삼가들이니 반성부원군 부인의 부음을 전하에 졌다 하니 상께서 놀라셨는가 염려되어 문안드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조하승지 이덕렬을 해주에 보내 중전에게 문안하고 이어 비만기로 이덕렬에게 분부하였다. 각별히 호상하도록 판중추부사에게 말하라. 그리고 들으니 본주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단관을 접대하는데 자출된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 본주의 사람은 내전을 호위하고 내외와 상하를 치공하니 모든 자벽을 면제해주고 특별히 구휼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히 살면서 농사를 짓게 하여 국가에서 구휼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어찌 다른 부여까지 책임지을 수 있겠는가. 감사가 비록 그와 같이 하더라도 대신은 마땅히 감사에게 말하여 그처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감사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으니 크게 온당하지 못하다. 이 뜻을 판중추에게 말하고 지금부터는 본주의 백성에게 자비역을 배정하지 말게 하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반성부원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예문에는 왕비의 부모를 위하여 거예하는 의절이 있고 대전에는 만약 거예하고 회장하려면 특지가 있어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거예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정운에 전교하기를 예문에는 그러하나 예전에는 거예하는 일이 있었는가? 나는 나지 않는다. 선조에 이 예를 행한 일이 있는지 나이 많은 대신에게 문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을 위한 14대의 악을 쓰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 봉위의 명사의 행차에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사 이 정립의 장계를 보니 명사가 의주에서 잔치를 베풀 때 창악을 허용하기까지 하였다니 경성에 이르면 악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듯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대령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어찌 악을 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7번째 기사 정원이 예조의 의절로 아뢰기를 반성 부원군 부인이 돌아가셨으니 상께서는 추포대를 쓰고 3일이 지난 뒤에 제거하며 동궁은 추포대를 쓰고 5일이 지난 뒤에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야 하는 일은 영부사 심수경은 말하기를 인순 왕후의 부모상에는 그야 하는 예가 있었다고 듣지 못했다 하고 삼공은 말하기를 그야 하는 예가 비록 법정과 예문에 있으나 오랜 조종조의 예는 알 수 없지만 보고 들어 알만한 세대에는 이 예를 행한 예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상께서 침을 맞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고 동궁의 기후도 미령하니 그야 하는 예는 더욱 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뜻도 대신의 뜻과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8번째 기사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은 지금 내려가서 16역의 말에 따라 권율이 진영 근처에 있으면서 접반사를 통하여 신에게 전보된 유격의 관찰한 외노의 모든 동정을 즉시 일일이 치게 하겠습니다. 만일 척추가 꼭 우리나라의 강화를 얻은 후에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여 유격이 신이 들어오기를 강요한다면 배신은 지금 국왕의 명을 받아 권율의 영중에 와 있는 것인데 어찌 감히 명을 어길 수 있겠는가? 직접 외정을 만나서 새로 우호를 맺는 것을 우리나라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배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갈 수 있겠는가? 만약 반드시 이와 같이 하려고 한다면 국왕은 필시 석상색의 자문을 보내어 봉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고 또 이미 성지에 따라 적당한 배신이 유격을 따라서 내려갔다고 하실 것이다는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16역은 기변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신이 북경에 있을 때 신에게 16역과 함께 외영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은 신은 석상색의 그러한 분부를 들은 적이 없고 또 전혀 그런 기밀을 느끼지 못했는데 유격이 김명원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16역이 명사가 나온다는데 마음이 급하여 혹 외적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적방간으로 하여금 즉시 신에게 전보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다시 은밀히 따라간 배신에게 그가 목격한 실상을 신에게 몰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전보해 준 말에만 의거하여 즉시 치게 할 것이니 실상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외적이 육지와 연안, 웅천, 부산, 서생포에서 물러갔다고는 하나 가덕도와 거제도 같은 섬에는 아직도 외적이 그대로 점령하고 있는데 외적이 모두 물러갔다고 한다면 갑자기 크게 사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 뜻을 유격을 따라간 배신에게 급히 하유하셔서 유격에게 말하여 우리나라의 섬에 있는 외적들은 모두 돌아가도록 효육해 하고 또 즉시 도원수와 연의 수륙 장관에게 가덕도, 거제도 등에 있는 외적이 육지에 있는 외적이 물러갈 때에 또한 모두 물러갔는지 여부를 탐지하여 즉시 치게 하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참컨대 속기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사 이력 편람 13책은 병진년부터 임진년까지 각 방의 진사의 이력이 모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서는 당 태종 때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서 만든 것인데 중국에서 크게 칭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소의 천자와 함께 올립니다. 성교서와 천자에는 모두 왕 세정의 발문이 있기에 역시 별지에 옮겨 서서 아래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8일 경신 9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난리를 겪은 이후에는 예장을 예에 따라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반성 부원군의 부인의 예장은 거행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정은 거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조 첫 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봉의 명사가 경성에 오래 머무르겠다는 기별이 있을 듯하다. 16역이 적진에 도착하면 외적은 즉시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주문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명사가 남아 할 것이니 그 기간이 반드시 수개월은 걸릴 것이다. 더구나 흉적은 온갖 간사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니 혹 다른 말로 핑계대고 즉시 물러가지 않기라도 한다면 논의가 오가는 사이에 명사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어서 경성에 머무르는 기간이 수개월에 그치지 않을런지 어찌 알겠는가. 거느리고 온 군마가 매우 많아 군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모르겠다만 유사는 경상 소비 이외에 남은 미국과 두태, 당군 몇 명을 몇 달간이나 지공할 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 달을 지공하지 못하고 바닥이 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일로서 지공을 못하고 잘하는 정도의 문제만 아니니 지금 속히 다산해 보고 자세히 마련하여 미리 조처하도록 호조에 이르라.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황정의 부자를 다시 엄히 금문하여 법에 따라 정죄할 것을 합계하니 이미 의논하여 조처하였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춘추관은 예전부터 입직하였는데 난리를 겪은 이후에는 패하고 입직하지 않습니다. 사국은 중요한 부스라 몹시 미안스러우니 지금부터는 생기를 바치고 숙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의 장계를 살펴보고 또 형편을 헤아려 보니 명사가 경성에 머무르는 기간은 반드시 수개월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신들은 계책이 궁하고 힘이 다하여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물건은 한결같이 탕진되었고 이번에 접대 도감에서 마련한 것이 11을 지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현물이 없어 부족한 물건이 또한 많습니다. 대체로 현재 군자감에 남아있는 미국과 두태는 모두 1만 4천 녀석인데 1개월의 급료는 3천 녀석 전으로서 수시로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명사가 와서 경비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더구나 양향청의 1개월간의 잡비는 1,400녀석인데 저축한 것은 거의 동이 나서 며칠 못 가 모두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느린 장관과 가정, 군병이 모두 500여 명이고 말이 500여 필이며 관전병이 또 300여 명이라고 하니 1개월간 지공하는데 드는 미국과 도태는 대개 1,600여석이 됩니다. 그러나 근래는 당인의 출입이 일정하지 않아 짐작하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도의 전세의 장미와 신공 및 사신을 접대할 잔물을 서차를 보내어 재촉하기도 하고 혹은 곧바로 이문을 발송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밀력이 이미 고갈되어 전혀 상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 판관 조존성과 본조 정랑 최동망의 이문을 보니 법성 포구는 처음 운반한 미국과 두태는 모두 1만 3,700녀석으로 이달 2일에 배를 띄웠고 아산에서는 두 번째로 운반할 미국과 두태는 모두 5,800녀석으로 23일경에 나눠 싣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리를 조운하여 한강에 도착하는 숫자는 꼭 맞는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조치할 만한 일이 없으니 오늘의 급선무는 쓸데없는 관원을 줄여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개하한 이후에도 해조가 아직까지 거행하지 아니하여 검군 중에는 제족고 용렬한 사람이 헛된 이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가 평시보다 2배나 많은데 깨끗이 없애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오래도록 X를 정하지 아니하여 낭비가 여전합니다. 대체로 전혀 소관이 없는 부서가 넘료만 허비하며 비록 소관이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사무는 한가한데 인원이 많아서 공론이 모두 온당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포수는 미리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기는 하나 현재 적을 방어하고 있는 군사가 아닌 듯하고
출전한 장사의 처에 대한 급료도 장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좋은 뜻이기는 하나 군량을 기가 어려운 형편이니 이것도 의논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시 숫자가 60명에 이른데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일은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겸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줄이어 군량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아동포수와 출전한 사람의 처에 대한 급료는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은 신유 다섯 번째 기사 한효순을 병조 참판으로 김우옹을 부제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진씨의 남쪽에 안개가 끼었고 신씨의 해에 양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기를 해평보은군 윤근수가 아랜 남하 한후에 처리할 곡절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 윤근수의 행전은 본래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다만 16의 말과 석상서의 차부로 인한 것이므로 할 수 없이 한 번 가서 책임을 모면한 계책에서 가는 것일 뿐 이때 특별히 내려가서 주관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16격이 외영에서 억지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다만 배신은 국명을 받들고 권율의 영중에 와 있으니 감히 이 명을 어길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의 동태는 황신, 한회 등이 이미 유격의 종사관으로 그곳에 가서 있으니 대체로 본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사실대로 근수와 권율들에게 첩보하여 치게하기에 편하게 할 것입니다. 부산 등 육지에 있는 외적은 비록 잠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거제, 가덕, 천성에는 외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우리나라는 성급하게 외가 모두 물러갔다고 하여 갑자기 사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근수의 말은 옳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도원수로 하여금 즉시 해중의 외적이 아직까지도 모두 물러가지 아니하여 주문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16역에게 전하게 하고 그에게 다시 약속하여 남김없이 철회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다음 그 조처를 보아서 사실대로 치게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뜻을 근수와 도원수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여덟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이에 왕비가 친정 부모를 위해 제복하는 조목의 주위에 13개월 만에 제복한다. 품지하여 공제의 예를 행할 때는 13일 만에 제복한다 하였으니 당연히 품지하여 이것에 의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의 예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여신으로 하여금 널리 고사를 상고하게 한 뒤에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어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3개월 만에 제복한다 해야 한다. 상고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19일 신유 번째 기사 정훈이 비변사가 항외를 공초한 것으로 아뢰기를 신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역관 박대근과 함께 가서 항외인 조사랑 노고 여문 등 11명을 공개하고 그 사정을 탐문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지난해 1월에 처음 바다를 건너가서 각각 조장을 따라 제포에 주둔하고 있는 행장의 관하 장수인 유마수리 대부에게 예속되거나 혹은 평호도 법인에게 예속되었으며 혹은 동네에 주둔한 수하 등의 장수의 군대에 예속되었었다. 그런데 수자리를 괴롭게 여기던 즈음에 조선이 후이 대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시 도망하여 오고자 하였으나 실정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던 중 금년 3월경에 전라도 병영의 한 군관이 매를 가지고 칼과 바꾸기를 위하여 행정의 진영에 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기에 내일인 내 말에 따라 우리 진영에 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우리들은 그의 말을 믿고서 나왔는데 진중에 도착하던 날 병사가 말하기를 이곳에 물을 수 없다. 너희들은 상경한 뒤에 반드시 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믿어 의심치 말라. 상경하라 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조선에 항복하였고 죽고 사는 것도 조선에 달려 있으므로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상경한 것으로 특별히 다른 뜻은 없다. 다만 지난번 모산 일고 등은 그 음모가 정말 흉악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곳에 머무를 수 있으면 머물게 해주고 이곳에 머무를 수 없으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에 위무하기라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범상한 외인들이 아니라 가련한 생각이 든다.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는가? 일본이 군대를 일으킨 전후 사정을 듣고자 한다 하니 조우 사랑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하기를 지금 관백은 본래 시골 출신으로 용맹을 과시하고 싸움을 좋아했는데 관백에 봉해진 이후론 지 마음대로 구주를 정복하니 구주의 사람들이 모두 따랐고 또 관동을 정벌하니 관동 사람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따랐다. 관백이 항시 스스로 자랑하기어 말하기를 공략하면 반드시 취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일본 66주가 이미 모두 나에게 돌아왔으니 비록 죽더라도 마음이 상쾌하다 하였다. 그리고 대마도주 의지를 불러서 묻기를 조선은 나라가 부유하고 군대가 강하니 우리가 명나라와 통화하는 것을 따르겠는가? 하니 의지가 처음에 쉽게 대답하였으나 나중에는 조선과 우호를 맺을 수 없다 하여 관백에게 말하기를 명나라와 통화하려면 먼저 조선을 공략해야 명나라와 통하는 길을 얻을 수 있다 하였다. 이 때문에 관백은 의지와 소서행정, 가등청정, 흑전, 장정 등을 선봉장으로 정하여 내려보냈는데 조선이 싸울 능력이 없어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하였고 명나라도 강화를 말하여 서로 강화를 맺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 후에 오래도록 서로 버티면서 관백이 회군하려고 하지 않아 제장들이 회군하기를 고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 인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질이 제신이나 금중 사람이 아니면 철병하지 않겠다는 말을 우리들이 자세히 들었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철병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관백에게 달려있으니 어찌되든지 헤아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행장은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준봉이나 준공이니 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생각이 쓰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백의 속셈은 토지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 및 조선과 통화하여 만세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행장 등의 통우를 말하여 관백의 뜻을 받들고 힘써 강화를 도모하면서 이곳에서 여러 해를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청정과 제장들은 이 때문에 서로 사사로이 미워하는 것이다. 만약 행장이 통화하지 못하면 우선 관백의 주륙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온순한 말로 16역을 꿰이고 있는 것인데 명나라가 어찌 이 사람의 음흉하고 배악한 정상을 알겠는가? 청정의 말은 관백의 마음에 통할 수 있고 제장들은 모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화사가 도착하는 날 행장이 제장들과 함께 관백에게 잘 보고하면 철병할 이치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도 억척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일본은 물력이 옛날과 변함이 없고 백성 중엔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일본 풍속은 농부는 밭을 가고 무사는 용기를 기르며 군대는 관의 곡식을 먹으니 군대를 일으킨 지 오래되었어도 물력은 옛날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백성은 군량을 운반하기에 바쁘고 요역이 몹시 심하여 모두가 원망하고 괴로워하는데 위험에 눌려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관백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으며 자녀는 없는가 하니 나이는 59세이고 지난해 관동을 정벌할 때 3세 된 아이가 죽었다. 그 뒤에 젊은 부인을 얻어서 2세 된 아이를 두었는데 이름은 약군이다. 그리고 관동주 사마가인의 아들 금오라는 자는 나이가 17, 8세인데 양자로 맞아 축전주로 삼았고 소환 천윤경은 14, 15세 된 딸을 양녀로 삼아 금오와 결혼을 시켜서 건거를 굳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군량미와 군대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역은 어느 곳이 견고하고 어느 곳이 허술한가 하니 명호옥에 창고를 설치하여 가격에서 먹는 군량을 운반하는데
거의 떨어질 데가 없다. 군대의 수요는 지금 강화를 하는 중이라 군대를 증강시키지 않고 예전 군대만 거느리고 있는데 조금씩 본토로 돌아가려 하여 현재 관할하는 군대 중에 1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8천 명이 있고 5천 명이라 하는 것은 겨우 3천 명이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처음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이다. 만일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하지 않는다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니 수군을 전령도의 외양에 두루 배치하거나 여러 섬에 정박하여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서 정예병을 요충지에 매복시키고 대오를 나누어 진을 쳐서 크게 위세를 펼쳐 즉시 공격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주둔하고 있는 제포와 죽도, 동래 등의 영이 허술한 것 같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니 우리들은 본래 포수로서 탄환을 쏘고 화약을 만드는 법을 조금 알 뿐이고 특별히 다른 기능은 없다. 다만 일본 공장이 조총 구멍을 뚫을 때 두 사람이 마주하여 3일을 뚫으면 한 자루는 뚫을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탄환을 쓰고 화약을 배합하는 법은 훈련도감 낭천과 신이 일시에 자세히 묻고 오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